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뺀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전 한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3년 만에 SK하이닉스에 D램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파운드리 제조 인력 일부를 전환 배치하기로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경기도 이천 LG 인하원에서 열린 고객가치 성과 시상식 LG 어워즈에서 최우선 기준은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는 올해 대상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단금과 번개장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지브리풍 이미지가 버젓이 돈을 받고 팔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논란도 여전한데 플랫폼들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밤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뺀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전 중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김보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발표에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6% 안팎으로 급등하며 최근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폭등하는 등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42% 오른 2395.13으로 문을 연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5% 넘게 급등하면서 9시 6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9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을 이어오며 주식시장에서 11조 원 이상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10거래일 만에 복귀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쌍끌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1천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간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한국 증시와 연관이 높은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대, 10%대 급등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선물지수가 6% 넘게 급등하자 오전 10시 46분부터 5분 동안 매수 호가가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양시장에서 같은 날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관세 유예 호재에 일제히 크게 뛰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각각 9% 넘게 치솟았습니다.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달러당 1,500원을 눈앞에 뒀던 원달러 환율은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일 대비 38.1원 급락한 1,44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이며 1,459.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분기 빅테크 실적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어 투자 심리 회복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삼성전자가 33년 만에 SK하이닉스의 D램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초격차 전략을 내세운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파운드리 제조 인력 일부를 전환 배치하기로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디램 시장 왕자를 내준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디램 매출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36%로 삼성전자를 따돌렸습니다. 판이 뒤집힌 건 HBM 때문. HBM은 여러 디램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HBM 수요 증가는 디램 판매량과 직결됩니다. 적기에 HBM을 육성하지 못한 삼성의 실기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HBM 수요가 늘면서 SK하이닉스는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론마저 5세대 HBM 시장 공급망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후발주자로 6세대 HBM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삼성. 인력 재배치를 두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4세대 HBM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 인력을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수시 자포스팅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에 공정과 설비, 제조 분야 인력 등을 메모리 제조기술센터와 반도체 연구소,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에 분야별로 2자릿수 이상의 인력을 전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인력 전환으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더한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규모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삼성전자가 내세운 초격차 기치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LG 인하원에서 열린 고객가치 성과 시상식 LG 어워즈에서 언제나 최우선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 취임 후 고객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LG는 올해 대상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LG가 고객 가치를 혁신한 직원 조직을 시상하는 LG 어워즈 대상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차별적 미래 가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기준은 고객이어야 하겠습니다. 구 회장은 LG의 도전과 변화의 DNA를 더욱 진화시켜 또 다른 최초 최고의 차별적 가치로 이어가고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LG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첫 공개된 역대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에는 지금까지 고객 감동 대상을 받은 수상자 160명의 이름과 총 21개 대상 수상과제가 전시됐습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 3개 팀 31명은 직접 명패를 걸며 고객가치 실천의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구 회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그동안 혁신의 노력을 모아 이곳 인하원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LG 어워즈에선 고객 감동 대상 3팀, 고객 만족상 39팀, 고객 공감상 45팀 등 총 87팀 680명이 수상했습니다. 개인 부분 대상에는 클린뷰 기능을 개발한 문성국 LG전자 책임이, 기반 혁신 부분 대상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인프라 FA 기술 담당 조직이 선정됐습니다. 미래 혁신 부문 대상은 카메라 모듈 기술 발전에 기여한 LG 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부팀이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LG 어워즈는 고객의 삶을 바꾼 제품과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시작한 이래 총 492개 팀, 4천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낸 이미지 제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무료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제작해주겠다는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풍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드립니다. 가격은 15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브리풍이라고 검색하면 2개에서 5개 정도의 게시물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 인기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흉내낸 이미지 생성이 유행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료로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건 생성형 오픈 AI인 챗 GPT인데 사실상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사용이 익숙지 않은 세대를 타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논란이 계속되면서 플랫폼들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게시물들이 나오는 상황.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가 인기를 끌자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온 건데 이를 둘러싼 법적인 책임이 아직은 없는 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전히 회색지대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아직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특정 작가의 창작 스타일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각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기반 상품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공지했고, 당근도 관련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 공지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에 3건에서 5건씩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있어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5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역대급 환율 변동성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 악화로 핵심 과제인 밸류업에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 8,6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33% 증가한 수치이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1조 5,806억 원으로 리딩금융 수성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 1조 4,711억 원, 하나금융 1조 50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7,61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역대급 1분기 실적 추정치는 견조한 이자이익 성장세가 뒷받침했습니다. KB금융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관련 충당금 부담을 털어낸 시점이고 우리금융은 1분기로 미뤄진 희망퇴직 일정에 따른 비용 반영의 영향으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대 지방금융지주도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FN가이드는 3대 지방금융지주의 순이익 추정치를 전년 동기와 유사한 5,310억 원으로 집계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전 금융지주사 호실적 1등 몽씨는 핵심 계열사 은행의 이자이익인데 대출자산 증가뿐 아니라 가계대출관리 명목 예대금리차 확대가 맞물리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올해 높아진 환율 변동성에 더해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 충당금 확대 가능성이 우세하게 제기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이 보통주 자본 비율 지키기와 핵심 과제인 밸류업 이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 환율 변동성 등이 맞물려 건전성 관리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전년 수준 순이익 유지만으로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 SDS의 주가가 상장 이래 처음으로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선방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고객사들이 물량 축소에 나서며 삼성 SDS의 사업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주가 회복을 위해 6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꺼내들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삼성 SDS의 주가가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물리업계 불황으로 수익성이 흔들리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 SDS의 주가는 지난해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어제 10만 9천 원까지 떨어지며 상장 이래 처음으로 10만 원 선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 12.7%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최근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업을 따내는 등 비계열사를 통한 신규 수익원 발굴도 나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건 물류업계의 불황 때문. 삼성 SDS의 물류 사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고객사 물동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감소로 고객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삼성 SDS의 사업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특히 삼성 SDS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종속회사에서 발생하는 점을 볼 때 고객사 물량 수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삼성 SDS가 주가 반등을 위해서 묵혀둔 현금성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 SDS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조 원. 이를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합병 등에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 SDS는 아직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클라우드와 생성형 인공지능, 물류 플랫폼 등 회사의 중심 사업 강화를 위한 M&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OK금융그룹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상상인 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기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OK금융. OK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페퍼와 상상인 저축은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저축은행 인수가 부실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쏠쏠한 수익을 올렸던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39%로 1년 만에 1.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채권 규모는 8,772억 원, 이 중 연체액은 911억 원으로 연체 규모도 5대 저축은행 중 가장 많습니다. OK금융이 인수를 검토하는 페퍼와 상상인 저축은행도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페퍼저축은행이 1,200억 원대, 상상인저축은행이 1,700억 원대에 이릅니다. PF 연체율은 페퍼 21.81%, 상상인 17.61%에 달합니다. OK금융이 페퍼와 상상인 중 한 곳을 인수하면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설 수 있지만 PF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의 부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페퍼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그룹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대명 소노그룹과 소액주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지분을 3% 이상 모아 5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티웨이 항공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진입을 위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 기업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데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선 5월 열리는 티웨이 항공 임시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한 미임장을 오늘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이 모이면 주주 제안 형식으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액트에서의 소액주주 전자 서명률은 2.62%를 넘겼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항공 전문가 사회이사 선임과 자사주 소각 등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 여기에 티웨이 항공 직원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상증자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예림당으로부터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6.8배 비싼 금액에 인수했는데 유상증자로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개인들의 추가 매수가 일주일 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소액주주 연대는 이번 임시주총이 아니더라도 향후 사회이사 안건만큼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개인과 법인 등 소액주주를 모아 2대 주주 지위까지 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의 외형 확대를 위한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과 반복되는 펀드 가격 산정 우려를 질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 상품 운용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23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자에 대한 충실 의무를 거론하며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최우선하는 신인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대주주 임직원의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등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상법 개정 등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충북 청주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60개를 반납하면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스타벅스 코리아, 청주시는 오늘 맞춤형 일회용 컵 회수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청주시 스타벅스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코별 12개를 모으면 스타벅스 음료 한 잔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별 1개가 50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 컵을 이불솜이나 자동차 내장재 등을 만드는 단섬유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가 다른 지역과 카페의 분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부족함이 나타날 경우 횟수 없이 정정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른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오늘 임금 협상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임금 10만 1,000원 인상, 기본급 450%, 성과금 1,05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신익형 LIG 넥스원 대표가 공개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과 대외 리스크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신 대표는 국내외 사업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비상경영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모 환자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탈모 주사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이 탈모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주사제형으로 개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